안녕하세요. 앞으로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까? 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결국 한국의 경제는 앞으로 최소 5년간은 많이 참혹할 것이다 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2023년 경제 성장률 1.4% 얘기하는데 잘해야 1%대인 거고 심하면 0%대 성장률도 내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2024년에는요, 25년에는요, 26년에는요 0%대만 돼도 다행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이 정부, 가계, 기업 모두 안 좋기 때문이죠. 과거에 IMF 때는 그래도 정부 재정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위기는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기업 부채가 매우 우려스러웠죠. 그래서 IMF가 왔고 IMF를 우리는 매우 빠른 기간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렵죠. 이번에는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 다중채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중채무자들이 650만 명, 7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4728, 2800만 명.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2명 중에 1명이 가족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이건 너무 심한 거다라는 겁니다. 2011년에서 2014년에 하우스포어 때 빚이 2억 3억일 때도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저기 영종도에 40평 50평대 아파트 4억 5천에 분양이었는데 할인 분양한다고 3억에 들어온다고 미리 분양받은 이들이 분신자살하고 많은 어려운 충격적인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들이라고 그냥 기분 나빠서 그랬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건 경제적으로 궁지에 내몰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인천 미추홀구에 전세 사기 당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겠습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요. 앞으로 나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요. 전 재산을 다 날리니까 그런 일을 벌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빚을 진 사람들이 또 몰락합니다. 저는 최근에 서울의 주요 아파트들 경매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느낍니다. 대한민국에 2011년에서 2014년, 15년에 벌어졌던 수많은 경매 행렬, 그리고 미분양 증가, 할인 분양, 이러한 것들이 똑같이 벌어지는구나라고요. 절대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보다 지금 진 빚이 2.5배에서 3배 이상입니다. 그때 2억 3억 하우스푸어를 겪었던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몰락하고 지금도 그 때문에 숨죽이면서 미친듯이 일만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와 가까이에 지냈던 이도 그 당시에 집이 서너 채였습니다. 집을 저축 대신 청약 받아서 중도금 무이자로 하고 잔금은 전세 받아서 해결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집값은 오르고 그런 공식을 믿었고 그게 2009년 2010년쯤에 절정에 달했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 엄청난 빚을 졌고 집을 처분하는데 고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2023년부터 2026년, 2027년까지 감당 못할 빚을 진 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을 쏟아낼 겁니다. 지금이야 여전히 올랐고 세액 차익도 꽤 볼 수 있기 때문에 돈 벌었다, 부자다라고 얘기하지만 점점 더 상황을 알게 되어 가는 거죠. 심상치 않다라는 거. 아파트 시세가 10억인데 팔아야 10억이지. 안 팔리고 지고 있으면 의미 없다라는 걸 이제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출금리, 시중금리 장난이 아닐 겁니다. 지금 장당히 국채도 더 안 좋아질 것 같죠.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은 분명히 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들이 아마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고 또 지나면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억을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이자를 1년에 한 5, 600을 받는 것하고 이자를 5, 600을 내는 거하고는 완전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시국이 어수선할 때는 금리가 언제든 폭등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지금 4%, 5%, 6%인 게 8% 되고 10% 되고 12% 되는 게 금방이라는 겁니다. 2배 이상 폭등하면 이자 부담이 200만원 내는 사람이 월에 이자를 400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엉망되는 거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빚을
과거에 2011년에서 14년에 하우스4라고 해서 2억 3억을 낸 것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매우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5억이다 7억이다라는 건 그때에 비해서 그냥 3배입니다. 3배. 가능할까요? 이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30년이 기본이 아니라 50년이 기본값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도 정말 사는 게 더 빡세고 더 힘들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참혹하죠. 엄청나죠. 절대로 이게 별일 아닌 게 아니라 매우 심각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경제가 괜찮아지려면 2030들 청년들이 더 일을 하고 소득이 늘어나야 되고 소비가 왕성해져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제 이자 내느라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내느라고 답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세자금 대출도 DSR에 포함을 시키니 어쩌니 말이 많죠. DSR에 전세자금 대출 포함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 폭락합니다. 사람들 지금야 전세로 2억 3억 5억 빌리는 게 매우 쉬웠지만 DSR에 포함되는 순간 1억 이상 대출을 할 수 있는 사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가 더 폭락하는 거죠. 지금도 전세 가격이 폭락하느라 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무리하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못 빠져나옵니다. 과거에는 하우스4, 지금은요. 집거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집거지들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집거지들 앞으로 삶이 매우 참혹해진다. 지옥이 열린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은 하층민, 허드렛 일을 다 도맡아서 하게 될 겁니다. 왜겠습니까? 그들에겐 선택지가 없습니다. 뭐 채무불이행자 되고 뭐 도망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절대로 빚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빚지지 말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빚 내고 사는 삶이 얼마나 서글프고 쫓기고 부담스러운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빚은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부모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도 빚 때문에 의절하고 사라지고 엄청난 일들을 벌리는 게 돈입니다. 정말로 무서워하고 정말 살벌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절대 쉽냐?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무시무시한 세상에 당하게 돼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정의 바짝 차리고 살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아무도 지켜주지 않고 되려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무서운 세상이 우리를 더 우습게 보고 우리를 더 난도질할 겁니다.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조심하고 더 착실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